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일단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넘어가고요. 네네. 여러분 천천박사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설 관리로 가고요. 점수는 3점인데 이것도 똑같이 한 개의 지표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으니까 각 항목마다 뜯어보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점수 3점짜리예요. 기록,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를 3일 연속 72시간 동안 작성해서 매 섭취량과 대소변량, 기저귀, 옷 교환 여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반영해서 변경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배설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1번 항목인데요. 기준 1번을 보시면 매일 배설 상태 확인은 소변과 대변의 배설 횟수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개가 있죠. 집중 배설 관찰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배설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할게요. 우선 이제 이것도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14일 이내 연속 입소 14일 이내 연속 3일간 진행한다. 날짜를 정해서 72시간 동안 적용하는데요. 보통은 들어오시자마자 하시는 게 좀 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시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서 작성하시는 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밀리리터가 확인이 가능한 것은 뭐 장루나 도뇨가 삽입했을 때나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말고 뭐 나머지는 횟수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 의외로 많이 걸리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급여 제공 서비스, 그러니까 급여 제공 기록 등은요, 배설이든 식사든 급여 제공 기록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게 노인 인권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관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평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관찰자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공단에서 하지만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뭐 실제 도뇨관 삽입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주머니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 안 비울 수 없죠. 근데 이제 기저귀 차시는 분들에서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이거 쓰는 방법이 뭐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세요. 보면은 분명히 소변, 대변이 횟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시에 소변 한번 보셨고 13시에 소변 한번 보시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소변이 총 해가지고 72시간 동안 뭐 14번이 돼 있고 뭐 배변이 한 4번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기저귀 교환 횟수는 우리가 총 그 배변 횟수는 18번인데 기저귀 교환 횟수는 12번이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 배변 횟수는 10번인데 기저귀 교환 횟수는 5번이야.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보통은 이따 나올 텐데 보통은 시간을 정해서 기저귀를 케어를 한다. 아니면 아는데도 어차피 그거 잘 마르니까 기저귀에 있는 그 내용물이 잘 말라 있으니까 한 번 더 써도 되겠지.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아니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아니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배변을 하셨는지 확인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횟수를 안 적으면 안 적었지. 이거를 횟수를 다르게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려요. 어떻게 보면 이거 노인 학대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제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우리 똑똑하신 천천박사 아니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시니까 뭔 소리인지 알 거예요. 한번 지금 작성하신 거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이런 게 많아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기저귀 교환해야 되는 거면 빨리 교환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상당히 일하시기에 꼭 평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노인 인권에서 나와 보신 적 있나요? 예,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아시죠? 네네. 예,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배변을 기록한다 횟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기록지에 나와 있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에 횟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횟수만큼은 제공 기록지에 먼저 작성을 합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에.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되는 건 급여 제공 기록지예요. 근데 언제 몇 시에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몇 시에 이 화장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 몇 시에 이 배변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배설 기록일지, 배변일지,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배설 기록일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매일매일 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겠죠. 예, 무조건 기본을 하고, 추가로 업무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 2번을 한번 보시면요.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예, 항목을 이제 뭐 이어서 보면,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하고, 그 다음에 배설 확인하면 지체 없이 기재기 교환. 여기 보시면 배설 확인 후에 지체 없이 기재기 교환이라는 게 있죠.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이 아까 한 것처럼 배설 확인을 했는데, 배설을 했는데, 기저귀를 교환 안 하고, 그냥 아까 그 72시간 체크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행동하신다. 그럼 현장에서 다 찍히게 돼 있어요. 점수 깎이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저귀를 간다. 보면, 배설 확인하면, 네.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련 자료, 배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수급자는 일단 저는 사례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회의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배변 먼저 일단 잡으세요. 뭐 변비라든지, 별내 변비가 있는데 더 악화가 됐다든지, 이게 배설 같은 경우에 설사를 갑자기 시작했는데 이 설사가 끊이지 않는다든지, 이게 상당히 소재가 사례회의 소지로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례회의 소재로 꼭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일단 관련 자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뭘 또 바꿔줘야 됩니까? 뭐 사례회의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단시일적이다라고 하면 사례회의로 선정하기 전에 단시일적으로 하루 이틀 설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이나 배설일지 특이사항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는 확인이 되시게 될 테고요. 그리고 확인 후 지체 없이 교환하는지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변 실제 이제 72시간짜리 그 기록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일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인이 되고 소변 대변이 확인이 되면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습관도 그렇고 기록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거짓말 하라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될 거야 거짓말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신 걸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뭐 예를 들어 2시간에 한 번씩 가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더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네네,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침실당 1개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교변기를 구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이거 구입하세요. 그냥 원래 평가는 돈이 들어가요. 네, 구입하시고 없으신 분들. 근데 구입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입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처럼 청결하게 관리한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하시면 돼. 습관만 들이시면 돼요. 습관만 들이세요. 뜯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준 3번 보면 유치도뇨관을 의사 처방에 따라서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일단은 유치도뇨관은 의사 처방이 아니면 사실 뭐 어렵죠. 예. 유치도뇨관 차 보셨나요? 수술하시면 이게 착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착용하면 일반인들도 거동하기 상당히 어려워져요. 아시죠?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치도뇨관이 원래 움직임이 힘든 분들한테 착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더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때그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 우리 환자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유치도뇨관 찼으니까 환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소변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용량 계속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기록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배변 관리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소변 주머니 비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급여 제공 방법에 대한 책자가 공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도뇨관 관리는 의사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처방하고 진단 소견 등 같은 경우에는 다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잘 보관해 주시면 되고, 관리 기록지는 예시 하나 올려드릴게요. 유치도뇨관 위치라든지 청결 상태, 그러니까 소변 주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과 일일 간호 처치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고요.
소변 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차피 진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표님 모르셔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멤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고무줄 형식이에요. 유치도뇨관이.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용기한이 이런 요산 같은 게 묻으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줄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빨리 교환해야 되겠지만 네, 교환을 해야 됩니다. 사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